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HSP라고 해서 Highly Sensitive Person이래요. 초예민자. 표지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던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더 예민한 HSP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말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거를 보는 순간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는데요. 진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을 이렇게 많이 그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이 나를 아나? 나를 좀 지켜보고 있었나? 오. 내 인생을 막 통째로 해킹당한 그런 기분까지 느끼면서 되게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좀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내고 막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HSP들은 이런 사람들이랑은 정반대의 행동 양상을 보인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다른 사람 잘 챙기고 분위기 잘 맞춰주고 이런 사람들이 HS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설명만 듣고도 나는 진짜 HSP가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좀 무던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 예민자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이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예민하다는 게 사실은 뭐 성격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하나라고는 하는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기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로 심적으로 고통을 계속 느끼게 되면 이게 우울이나 불안장애 같은 걸로 이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신의 기질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그 지점까지 와 있잖아요. 맞아. 이런 상태로 이 책을 읽었더니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예민함이라는 기질이 어떤 건지도 자세히 알게 됐고 이 기질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됐고 또 예민함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민함에도 장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알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예민한 것 같긴 한데 예민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프롤로그 바로 뒤에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23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 13개 이상에 해당하면 예민한 사람, HSP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저는 15개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도 HSP 중에서는 좀 덜 예민한 쪽인 것 같긴 해요. HSP들에게는 3가지 특성이 있대요. 초감각, 초감정, 그리고 신미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초감각, 그러니까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또 감정에 굉장히 깊고 강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초감각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식별을 할 수 있고 또 초감정 때문에 뭔가 내면의 깊숙한 부분까지 건드려지게 되니까 자기만의 심미안을 갖게 되고 이 심미안이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좀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행복감을 느끼면 충전이 되고 불행감을 느끼면 방전이 된대요. 이런 HSP들은 초감각, 초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뭔가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상태라서 방전이 되기 쉽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자주 쉬어줘야 되고 또 자신의 심미안을 활용한 취미 생활을 자주 해줘야지 충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만큼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핵심인데 이제 앞으로는 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HSP들은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생각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행동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일단 HSP들한테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저도 그런 게 뭔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잘해주거나 선물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를 꼭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냥 갚으면 되는데 또 갚지도 못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고, 맞아. 이거를 사주면은 이 사람이 이런 취향일까? 다른 걸 좋아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다시 갚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누가 저한테 잘해주기만 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이거를 그냥 안 갚고 넘어가지 뭐 하기에는 또 너무 미안하고 뭐 빚진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이러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남들이 뭔가 사소한 부탁이라도 하면은 절대로 거절 못하고 무조건 다 들어주게 되고, 근데 또 나는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싫으니까 부탁을 잘 안 하게 되고, 누구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내가 맡은 일은 꼭 책임을 져서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책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HSP의 상대방으로 사는 거는 너무 좋은 일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뭐 해주면은 무조건 갚으려고 하고, 내가 부탁하면 다 잘 들어주면서 나를 귀찮게 하지도 않고 책임감 있게 다 하고 이러잖아요. 심지어 상대방은 이 사람이 HSP인 걸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갈등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다는 걸 드러내질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던하고 둔감하고 그냥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럼 상대방은 너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 연기를 하는 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된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참고 참다가 이게 폭발하는 일이 생기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절교까지 간 그런 인간관계가 몇 명 있었더라고요. 아, 네. 이게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HSP의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더는 못 참아가 되는 건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맞아요. 황당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뭐 한두 번 보고 말 사이고 그냥 직장에서나 만날 사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무던한 척, 그냥 고민 척 하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평생을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뭐 배우자, 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평생을 그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내가 결혼을 하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모습을 숨기지 말고 조금씩 자신의 예민함을 드러내는 게 좋대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야를 이 사람이 알게 해야 이 사람도 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고민이 없이 결혼을 해서 지금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만나자마자부터 넌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다. 알고 있었구나. 한 번도 묻어내 보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묻어내 보이는 예민자가 아니라 그냥 예민자다. 그래가지고 또 싸울 뻔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아웃풋이 없는 인풋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에 뭔가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뇌는 무조건 이걸 해석해내려고 한대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자극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약간 묘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듣고 집에 와서도 찝찝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의 속뜻이 뭘까?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했지?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뇌는 이런 거를 반드시 해석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된 채로 남아서 찝찝하게 있으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초감각. 더 많은 거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더 많은 게 해석이 안 된 채로 머릿속에 찝찝하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HSP들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에 놓이는 게 중요하대요. 이 우호적인 환경이 뭐냐면은 최소한의 인간관계. 네네. 불필요한 관계는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뭔가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직업. 또 물리적으로도 좀 안전한 환경. 그래서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보다 더 넓어야
예민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제가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책의 저자는 최재훈 님인데요.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심리학 전문가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심리 코칭 센터, 상담센터 이런 네. 걸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네. 23개의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23개 모두에 해당하는 찐 HSP래요. 그래서 그렇게 제 얘기처럼 너무 잘 알고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또 본인이 심리학자니까 많은 지식들을 알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보시고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게 인정 욕구 내려놓기였대요. 이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인정 욕구는 거의 본능에 가깝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서 뭐 얻는 성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인정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HSP들은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인정 욕구를 내려놔야 편하다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된다. 나로부터의 인정 욕구에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해요. 남의 시선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나에게는 좀 바보 같은 모습도 있지만 이게 바로 나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실패를 매일 반복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 나는 내 옆에서 매일 성장하는 나를 이렇게 응원할 거야.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아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경험상 2년 정도 됐대요. 네. 이렇게 한 지가.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 이거를 제가 상상만 해도 좀 쑥스럽고 어색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응원해. 막 이러면 너무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는 내가 나를 타인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타자화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특히나 HSP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면 남의 집 애가 되게 막 큰 사고를 쳤대요. 그러면 뭐 애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집 애가 오늘 저녁에 밥만 좀 안 먹어도 막 한숨이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지.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흥미로운 게 인간이 어려운 과제를 해내는 것보다 쉽고 단순한 과제를 반복해서 하는 거를 더 어려워한대요. 그런데 성장의 핵심은 쉽고 단순한 과제를 반복해서 해내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핵심이 타자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키우는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원래 양육이라는 게 큰 비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를 그냥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것도 쉽고 단순한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임 속의 캐릭터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대요. 그 인생의 웰빙을 결정짓는 의외의 요소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랑 맺으면서 나와의 대화를 자주 하고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키워주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HSP들의 인생을 요약하면 뭔가 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일의 연속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원이라고 비유를 하면 이 초원에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불이 붙은 걸 알고 이 불을 끄려고 막 애를 쓰겠죠? 근데 불을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불씨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을 꺼도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어디서 불이 날까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불이 나지 않게 하려고 하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나의 내면이라는 초원에 주기적으로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가 내리면 숨어있던 불씨까지 다 꺼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를 내려주면 주기적으로 불을 다 끌 수 있어요. 이 비를 내려주는 일이 뭐냐면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일들의 목록을 쭉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돌봐주면 도움이 된다는 건데 특히나 HSP들은 신미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웃어본다거나 아니면 네.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자기 마음에 비를 내리면 좋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읽으면서 진짜 밑줄을 많이 그었고 마음 같아서는 이 책 전체를 낭독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HSP인 것 같다. 그리고 HSP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 버겁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HSP의 옆에 남을 사람?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비유하자면 예민한 사람들은 마치 성냥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불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밝은 곳에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를 갉아먹어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밝은 곳 말이죠. 결국 HSP들의 인간관계 리스트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최소한 1인분은 해내는 사람.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 늘 한결같은 톤을 유지하는 사람. 독립심이 강해서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잘하는 사람.